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4년 전 비양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겠다며 풍력과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불가능한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양도항에서 400m 떨어진 해안가. 시간당 1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풍력 발전기 2대가 나란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2대 모두 발전량은 0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처럼 해안가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2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동되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비양도 발전소 옆에 설치된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도 사정은 마찬가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낮 시간대지만 가동은 멈춘 상태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정전이 되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좀 어느 일정의 전기료도 이제 혜택도 받고 또 마음 놓고 이제 전기도 쓰고. 제주도가 비양도에 23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설비를 만든 것은 지난 2017년 12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계획의 1에서 3% 수준에 불과하고 예비용으로 쓰겠다던 디젤 발전기 발전량은 오히려 30%나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디젤 발전기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를 동시에 가동하자 주파수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재생하고 디젤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주파수가 난조가 생겨요. 주파수 범위를 넘어가면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제주도는 한국전력으로부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차례나 받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사후 관리가 부적정하다며 조속히 정상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자동 변환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그 디젤 발전기와 재생 에너지 발전기가 호환이 되어 병렬 운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 없이 섣불리 발전기를 설치했다,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사업 심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제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업 절반 이상의 제동을 걸었지만 사업 신청 기관들은 이유를 모르고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강성민 의원은 공무원 출신의 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를 유보하고 4주간의 특별대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최근 단체 여행에 나섰다가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도착대 앞실이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여행사 직원들은 피켓을 들고 단체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여행객들은 모처럼의 나들이에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왔다 가는. 1년 중 가장 비수기라는 11월 평일인데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3만 7천여 명. 여행객 증가 속에 다른 지역을 다녀온 도민들의 코로나19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인된 집단 감염만 2건, 특히 한 건은 방역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는 하루 평균 3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단체 여행을 한 뒤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부부 동반 모임으로 14명이 여행을 다녀온 뒤 1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사적 모임 기준인 12명을 초과했다며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도민들에게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격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면서
접종 효과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어제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명. 이 가운데 1명은 3차 접종 후 2주가 되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주말과 휴일 사이 학생 감염도 잇따라 학생 확진자가 89명에 이르고 학교 19곳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학생 2,800여 명이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더해진 가운데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4.3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원을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해 전체 회의에 상정된 4.3 특별법 개정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상금 액수는 4.3 희생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는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생존 수영인과 후유 장애인에게는 9천만 원 이하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상금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유족들이 수용해줘 감사하다고 밝혔고 국가의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경우까지 포함해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과 배보상과 관련된 이 개념에 대한 혼동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보상에서는 이제 배상의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전으로 보상하는 굉장히 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논란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보상이라는 용어도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최대 1억 3천만 원을 보상했던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좀 원용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거기서 이제 희생자와 유족의 문제 그런 구분에 대해서 기존의 사례 때문에 채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이나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됐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이나 실종으로 기록되지 않은 희생자들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4.3 희생자 실종 선고 청구 70건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행방불명 희생자 3,600여 명을 조사해 사망이나 실종 선고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했는데 4.3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요즘 가정마다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잠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늘고 있는 건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유하고 재활시키는 정부기관이 최근 대구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대구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악어를 만드는 코딩 수업에 푹 빠져 있습니다. 종일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보기에 빠져 학교 수업은 힘들어했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곳은 국립 대구 청소년 디딤센터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치유하고 재활시키는 여성가족부 설립기관입니다. 이번 달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2012년 말 경기도 용인에 첫 청소년 디딤센터가 들어섰고 대구센터는 전국 2번째입니다. 가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친구들 간의 소통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이 종합적인 치유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연습을 위해
일주일에서 길게는 4주일 동안 센터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하고 미술, 음악, 원예 치유, 스포츠, 댄스 등의 다채로운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체험 활동으로는 MTV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암벽 등반, 숲치유, 그리고 미술 활동과 음악 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동과 청소년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은 전체의 35.8%로 높아졌고 고위험군도 5%로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가정불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조기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서해상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에도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오고 있고요.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점차 바람도 강해지면서 오전 중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로 요란하게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부터는 제주 산지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등산로나 산간도로 지나신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저녁까지 제주에는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2에서 7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아직까지는 습한 남동풍이 불고 있어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15도, 남부 동부 지역 1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흐리겠고 저녁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해상에도 오늘 오전 중에 풍랑특보가 차차 발표되겠습니다. 12월의 시작인 내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고요. 당분간 추위 속에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직 소방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직 소방관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해당 소방관에 대한 내부 징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서 검거된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사범이 1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검거된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범은 111명으로 18세 미만 전체 아동학대 사범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는 402건으로 지난해보다 69% 증가했습니다. 내년부터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집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대가 학생들의 제안을 수용해 내년 1월부터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설치하고 카페 키오스크의 일회용품 선택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는 또 학내 모든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컵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겨울철 버스 승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소에 방한 텐트를 설치합니다. 방한 텐트는 제주시청과 제주법원, 중앙여고와 제주여고 정류소에 설치됩니다. 또 제주대병원과 동문 로터리 등에는 온열 의자를, 한라병원과 동광 육거리 등에는 밀폐형 정류소를 설치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